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를 휘감았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박서유에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국어 교사로 평생을 바쳤던 그녀의 집 거실에는 이제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울에 사는 딸 민지는 워킹맘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아들 내외는 해외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들었다.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텅 빈 시간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낙엽들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힘없이 흩날렸다. 인생이란 게 다 이런 건가. 서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젊은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그녀는 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지만 은퇴 후 그마저도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딸이 사준 스마트폰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자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였다. 처음에는 은행 업무나 뉴스 검색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시를 읽거나 중장년층을 위한 익명 채팅 앱 황혼의 속삭임에 접속하여 짧은 글을 남기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소일거리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현실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황혼의 속삭임에 접속한 서유는 낯선 닉네임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푸른솔 유진. 프로필 사진은 온화한 미소의 중년 남성이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의 프로필 글에서 깊은 지성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좋은 벗이 되어주실 수 없을까요?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메시지였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4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작은 무역회사의 한국 지사장이며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유학 간 자녀들은 해외에 있어 명절에도 혼자 지낸다고 했다. 서유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유진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윤에게 안부를 묻고 그녀가 올린 짧은 시나 단상에 감탄 어린 댓글을 달며 그녀의 지적 허영심과 외로운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서윤이 젊은 시절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깍듯하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제 메마른 감성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존경하던 은사님을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서유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과 진심 어린 칭찬에 설렘을 느꼈다. 유진과의 대화는 늘 즐거웠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유머 감각은 서윤의 무료한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몇 번의 메시지와 전화통화 후 서윤은 유진의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시적인 표현 그리고 자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유진은 서윤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고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온 사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진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유진은 서윤과의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듯 어느 날 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서윤 선생님, 정말 면목 없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 씨?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사실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술이 급한데 제가 지금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잠시 스위스에 나와 있어서 바로 송금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세상에, 어머님께서 그래서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서윤 선생님께서 혹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 한국 계좌의 잔고가 조금 부족해서요. 귀국하는 대로 아니 일주일 안에 아들 학원비가 나오는 날 바로 갚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믿고 부탁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평생 원리 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인 신뢰, 그리고 선생님밖에 없다는 애절한 호소는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 바로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서유는 짧은 갈등 끝에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유진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유진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유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과 함께 유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더욱 키웠다. 그날 이후 유진은 서윤에게 더욱 살갑게 대했고 매일같이 어머님의 상태를 알려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윤은 유진의 효심에 감동했고 그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어머니 병간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라며 500만 원을 부탁했다. 서유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미 한 번 돈을 빌려준 터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다. 유진은 이번에도 신세지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께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이 은혜는 제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꼭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며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유는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꺼내 송금했다. 그 후로 유진의 요구는 더욱 잦아졌고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갑작스러운 사업상 위기로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라며 1,000만 원을,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긴급 자금이 필요합니다라며 또다시 거액을 요구했다. 서유는 그때마다 불안감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유진의 교묘한 화술과 감성적인 호소에 번번이 넘어갔다. 그는 때로는 눈물로 애원했고 때로는 선생님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잠시 힘든 것뿐입니다. 라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서유는 이미 유진에게 깊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해약하여 유진에게 송금했다. 딸 민지는 주말에 가끔 친정에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모습, 부쩍 수척해진 얼굴과 어두운 표정. 그리고 가끔 어머니의 통화 내용에서 돈, 송금 같은 단어가 들려올 때면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맨날 통화하고 카톡하세요?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묻자 서유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제자랑 연락하는 거야. 네 걱정할 일 아니다. 엄마, 저 다 알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 많대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어린애인 줄 아느냐? 평생 사람 가르친 내가 그런 사기를 당할 것 같아?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서유는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숨기거나 오히려 딸에게 역정을 냈다. 내 아비도 없는데 나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며 민지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했다. 모녀 사이에는 점차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민지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머니가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더 이상 깊이 캐묻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나 금융거래 알림 메시지에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었다. 유진은 이제 노골적으로 서윤의 남은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서윤 씨,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이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아주 전망 좋은 부동산을 봐두었습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꿈결 같은 미래를 약속하며 서윤에게 퇴직금의 남은 부분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 그는 서윤에게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숫가 별장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 등을 보내오며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서윤은 이미 자신의 거의 모든 유동 자산을 유진에게 송금한 상태였고 이제 남은 것은 퇴직금 일부와 살고 있는 아파트뿐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고 그가 그려주는 미래는 너무나 황홀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대로 외롭게 늙어 죽느니 한 번쯤은 꿈 같은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서유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유진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녀를 재촉했고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결국 서유는 유진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이 사실을 알면 민지가 얼마나 기막혀 할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유진에게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이제 와서 멈춘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차라리 유진의 말대로 이번 투자가 성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 과정에서 서유는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오직 유진과의 전화통화와 메시지에만 매달리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유진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된 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정교한 거미줄이었고 서유는 그 거미줄에 단단히 얼매인 한 마리 나약한 나비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에는 유진이 보낸 하트 이모티콘과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검은 속셈과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유는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남은 퇴직금을 합쳐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유진에게 송금하기로 결심했다. 송금 당일 그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만 성공하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2억 원.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돈이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모든 것이 유진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유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창구 직원에게 송금 신청서를 내밀었다. 고객님, 송금하시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받으시는 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시 자녀분이신가요? 젊은 은행원은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 네. 그게 사업상 아는 분입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신가요? 은행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서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확실한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니 걱정 마시고 처리해 주세요.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은행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송금 절차를 진행했다. 거액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진의 계좌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서윤은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제 모든 것은 유진의 손에 달렸다. 그날 저녁 서윤은 초조하게 유진의 연락을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돈을 받자마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을 텐데 웬일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서윤은 몇 번이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바쁜 건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달리 잔뜩 격앙된 목소리였다. 엄마, 어제 엄마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갔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진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 맞죠? 민지는 어머니의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던 터였다. 서유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지야, 그게... 엄마,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어젯밤 꼬박 세워서 그 푸른솔 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엄마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프로필 사진, 그거 다 도용된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똑같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친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라고요. 민지의 외침은 서윤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유진의 다정한 목소리, 그의 시적인 메시지, 함께 꿈꿨던 장밋빛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부서져 내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윤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지가 보내온 인터넷 기사 링크들과 피해 사례들은 냉혹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이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 그가 했던 이야기들, 심지어 그가 보냈던 꽃다발 사진까지 다른 사기 사건에 똑같이 이용된 증거들이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민지의 울부짖음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허망한 꿈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배신감, 절망감, 수치심, 분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윤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선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곁에는 딸 민지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절망감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허망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정과 지혜를 가르쳤던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놀아나다니 이제 누굴 볼 수 있겠어. 며칠간 서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어머니를 질책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다주고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엄마, 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든 그 나쁜 사기꾼 놈이 천하의 악마인 거죠.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기운 내세요, 엄마. 민지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간절한 위로에 서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내는 듯했다. 그 눈물과 함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절망과 수치심도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소원했던 모녀 관계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를 맞았다. 정신을 차린 서윤은 민지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유진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거나 피해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다. 대부분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또다시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민지가 곁에 있었다. 엄마, 포기하지 말아요. 돈을 다 못 찾더라도 그놈이 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리고 다시는 엄마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알려야 해요. 민지의 격려에 서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진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커뮤니티에도 가입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며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잃어버린 돈과 시간,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유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서유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창가를 두드렸다. 서유는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방 안에 홀로 갇혀 있지 않았다. 주말이면 민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거나 자신처럼 외로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희미한 그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함께 어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복지관 컴퓨터실에 앉아 오랫동안 써왔던 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한 글이었다. 그녀는 이 글을 로맨스 스캠 피해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릴 생각이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창밖으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서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